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대기 환경 함께하는 전나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대기 안정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안정도에 따라서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의 모형이 달라지죠. 그래서 오늘은 안정도에 따라서 연기의 확산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부터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필기 때에도 공부를 했었는데 이 연기가 변하는 모형은 6가지 모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형, 그 다음에 추형, 부채형, 훈증형, 지붕형, 구속형 이렇게 6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해가지고 제가 지금 가로에다가 뭐라고 해놨냐면 대기 안정도하고 굴뚝의 연기 모형을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환상형은 언제 볼 수가 있냐면 대기 안정도가 매우 불안정일 때. 그렇죠? 여러분들이 매우 불안정하고 딱 떠올리면은 하루 중에 몇 시쯤에 이럴 거다라는 게 바로 연관이 지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기 안정도, 이 안정도라는 거는 수직의 흐름을 얘기를 하는데 수직의 흐름이 가장 활발해서 이 대기가 가장 불안정한 상태. 그러니까 더울 때 그렇습니까? 추울 때 그렇습니까? 더울 때 열기류에 의해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가장 더운 시간, 매우 불안정한 가장 더운 시간 오후 시간을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12시부터 2시까지 오후하고 오전이 겹쳐가지고 자 12시부터 2시까지 이때가 하루 중에 기온이 가장 높을 때죠. 그래서 지면에서 온도가 가장 높고 그 온도에서 밑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또 식으면서 내려오고 이 대류 현상이 가장 활발한 바로 그때 볼 수 있는 연기 확산 모형 환상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2시에서 2시다. 한낮에 이거를 볼 수가 있다. 그럼 한낮이라고 딱 하고 우리가 그럼 한낮이었을 때 어떨 때 더 한낮이 잘 되냐면은 햇빛이 어떨 때예요? 그렇죠. 많을 때. 햇빛은 많을수록 이 매우 불안정이 더 잘 되는 거고 바람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약간 그래도 좀 적어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개념은 우리가 이제 매우 불안정만 잘 되려면 햇빛은 많고 바람은 거의 무풍 상태면은 제일 매우 불안정되기가 좋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거는 바람이 다소 존재할 때 저 환상형을 보기가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소 존재할 때. 왜 그럴까요? 너무 불안정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 굴뚝입니다. 연기가 나왔어요. 연기가 나왔는데 연기가 지금 매우 불안정 상태라서 위아래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연기가 아주 활발하게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아예 없고 무풍 상태로 가면은 그냥 연기가 그냥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냥 내려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기 확산할 때 이런 환상형의 모양을 볼 수가 없어요. 그걸 확실하게 보려면 햇빛은 많이 쪄서 불안정 상태가 됐는데 바람이 약간 다소 정도 존재하면서 연기가 흘러가는 거를 볼 수 있을 때 그래서 바람이 다소 존재할 때 이 환상형을 포착하기가 더 좋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세요? 요 내용? 그렇죠? 전체적인 베이스는 매우 불안정으로 가는데 환상형을 좀 더 잘 보기 위해서는 매우 불안정을 더 잘 보기 위해서는 바람이 아예 없어야 되는데 환상형을 잘 보기 위해서는 매우 불안정 베이스에 바람이 다소 존재해야 잘 보인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얘가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건 필기 때 제가 정리해드렸나 안 해드렸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실계선 꼭 정리해야 됩니다. 자, 환상형의 특징 Cmax가 최대가 된다라는 거. 요거 뭐였죠? 그렇죠. 최대 착지 농도. 연기가 착지했을 때 그러니까 얘가 한 번 착지하고 2번 착지하고 3번 착지할 수 있는데 착지했었을 적에 최대 농도를 갖다가 Cmax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 그려서 설명드려 볼게요. 굴뚝이 있고 이게 분필이게 갈리는 소리 여러분들한테 들리면 안 되는데 자 괜찮죠? 부드럽죠? 자 이렇게 해서 연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연기가 나오는데 대기가 굉장히 불안정해가지고 불안정해서 연기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환상형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지상에 연기가 내려올 수도 있는데 지상에 연기가 내려왔을 적에 첫 번째 내려왔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200ppm 이쪽 두 번째 내려왔을 때는 뭐 400ppm 세 번째 내려왔을 때는 뭐 100ppm 이랬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최대 농도가 어디예요?
그렇죠. 400이죠. 그래서 요 400 지점이 바로 Cmax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400 지점을 나타내는 거리를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렇죠. 여러분들 바로 지금 그럼 들으시면서 Xmax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죠? 네. Xmax가 되는 거죠. Cmax가 나타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갖다가 Xmax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오염 농도가 나타난 그 거리. 그래서 최대 착지 거리라고 하는 거죠. 자, 이 환상형일 때 특징이 Cmax가 최대가 돼요. 왜냐하면은 연기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 전체적인 그 고농도의 연기가 한번 지면으로 고농도 그 자체 덩어리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Cmax가 최대가 되고요. 그리고 반면에 Xmax는 대신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면에 착지되는 그 지점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Xmax는 최소가 되는 최대, 최소. 자, 이런 차이를 보입니다. 구분되시나요? 최대, 최소. 이게 이제 환상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형으로 넘어가는데 추형은 바로 중립 상태다라고 하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안정도를 앞에서부터 쭉 배웠죠. 그래서 안정도 상태에서 중립 상태라는 거는 열에 의해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 누가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냐면 바람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왜 이 바람에 의해서 올라간다. 거꾸로 얘기하면 바람만 있다라는 거예요. 열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없고 바람만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바람만 있는 상태 날씨가 어떨까요? 그렇지. 열에 의한 그런 흐름이 없는 흐림이라고 여러분들 자신 있게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 다 필기 합격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저 좀 턱걸이로 그냥 넘어갔는데요. 어거지로 걸렸는데. 자, 이제 알면 됩니다. 이제는 정말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흐림이라는 거 딱 알아두고 흐림이고 바람이 굉장히 많을 때, 강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중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기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바람에 의해서 퍼지고 그대로 농도차에 의해서만 퍼지기 때문에 연기가 그대로 꽃갈콘처럼 콘 모양으로 퍼지는 형태를 갖다가 바로 우리가 추형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열에 의한 바람 방해가 있으면 더 퍼지거나 더 쪼그라들거나 이렇게 됐겠죠. 근데 대기 안정도에 따라서 안정이냐 불안정이냐 이거에 대해 관여를 안 받고 오로지 연기에 바람이 부는 거하고 그리고 농도차에 의해서 퍼지는 거에 의해서만 연기가 확산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추 모양으로 연기가 확산이 되겠습니다. 바람이 많고 흐리고요. 그리고 이 시간으로는 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루 중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땅이 아주 차가워요. 복사역전 상태가 되죠. 그럴 때는 굉장히 대기가 안정적이고 이건 안정적일 때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자, 안정적이었다가 그 다음에 점점 해가 뜨면서 땅이 가열이 됩니다. 그렇죠? 땅이 먼저 불안정 상태로 바뀌고 슬슬 위에 공기도 이제 불안정 상태로 바뀌어가면서 아직 불안정은 아니에요. 근데 불안정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오는 게 바로 중립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지금 얘기로 했던 거를 그래프로 한번 풀어내보면은 고도 Z 온도 T인데 원래 이렇게 돼 있죠? 건조 단열감을 기준으로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복사역전 상태로. 그러다가 점점 가열되면서 이렇게 되고 그렇죠? 땅부터 그러다가 이제 위에 공기도 이렇게 펴졌을 때 나타나는 게 바로 중립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을 딱 보니까 언제냐면은 아침에 펴지면서 10시부터 한 11시 사이. 이제 12시 들어가면 이 환상형으로 집어들면서 매우 불안정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 전 시간까지 그래서 추형이 오고요. 계속 갔다가 한낮이 돼서 이제 환상형 갔다가 너무 뜨거워지죠? 그러다가 다시 냉각되다가 펴질 때 다시 중립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한 2번 정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립은 그래서 시간이 우리가 일출하고 후에 좀 시간이 지났을 때 그리고 일몰 이건 다른 연기하고 그 계절에 따라서 시간이 겹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겹치는 시간에 대해서는 절대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그 감을 잡기 위해서 제가 써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일몰 전에 일몰이 이제 되기 전에 직전에 거의 막 이제 초저녁 됐을 때 그러니까 요 환상형 됐다가 2시 한 3시 4시 이쯤에 시간으로 따지면 한 9시에서 11시 요 사이에 한번 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가 확 떴다가 이제 슬슬 지기 시작하면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한 3시부터 한 5시 요 정도 사이에 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몰천에 2번 정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특징이 뭐냐면 추형은 그 안정도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그냥 농도차에 의해서만 퍼지기 때문에 가장 모델링에 많이 이용되는, 그래서 가우시안 모델 그리고 여러 가지 확산 모델의 그 연기 확산 기준이 되는 거는 바로 추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는 이제 가우시안형, 추형을 갖다가 가우시안형 또는 K 이론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델에 많이 쓰이는 모양이기 때문에 추형 또는 가우시안형 또는 K 이론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대기 안정도 연기 확산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채형으로 갈게요. 부채형은 굉장히 대기가 역전 상태. 그러니까 하루 중에 가장 역전일 때가 복사역전이에요. 땅이 엄청 차가운 복사역전 상태. 그럼 복사역전 시간이 언제죠? 그렇죠. 밤부터 아침까지 걸쳐서 이 복사역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이 연기 모양이 부채형으로. 그러니까 부채형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필기 때도 배웠지만은 이렇게 한 줄로 나가는 거죠. 3차원으로 봤을 땐 이렇게. 그래서 위로도 퍼지지 않고 아래로도 퍼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수평으로만 퍼져나가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부채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얘는 가장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위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가장 먼 거리를 갈 수가 있어요. 연기가. 그렇다는 거는 Xmax가 가장 많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Xmax가 최대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Xmax가 최대인 특징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형은 대기 안정도로, 대기 오염도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일단은 우리가 역전이 있기 때문에 대기 오염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오염에 대한 개념이 이 연기 확산에서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대기 오염도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연원에 의한 오염이 있어요. 자, 연원에 의한 오염은 굴뚝에서 나온 연기가 우리 인체에 또는 동식물상에 또는 건물에 피해를 미치는 정도를 얘기하고, 대기 오염도는 이 굴뚝의 연기를 제외하고 그냥 나오는 공장에서 나오는 거, 공장도 굴뚝이겠죠? 공장 빼고 뭐 자동차, 그다음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각종 연소 활동에 의해서 또는 기타 뭐 오염 활동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오염 물질의 오염도를 갖다 그냥 대기 오염도로 하는 겁니다. 그런 대기 오염도는 심하죠. 왜냐하면 대기 자체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농도가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훈중형을 볼게요. 훈중형은 상층이 안정이고 하층이 불안정이다. 그래서 굴뚝을 중심으로 굴뚝 아래층으로만 연기가 뿜어지는, 굴뚝 위로는 연기가 안 뿜어지는. 그래서 하층은 불안정이기 때문에 막 뛰노는데 상층은 안정이라서 위로 연기가 못 올라갑니다. 다 아래로만 내려가는. 이걸 받았다가 바로 우리가 훈중형이라 할 수 있고요. 자, 대기 안정도랑 엮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거 필기 때 잘 이해 안 가셨던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실기까지 들어보면 확실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프로 먼저 그려보면요. 그래프가 지금 현재 안정도가 이러한 모양이 됐을 때 바로 훈중형을 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위치에 누가 있냐면요. 이 위치에 바로 굴뚝이 있어요. 굴뚝이 있고 연기가 나오는데, 연기가 배출되는데 지금 특이한 게 위에 쪽은 어떻죠? 아직 역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위에가 아직 역전이다. 원래 아침에 일어날 때 복사 역전인데 해가 뜨니까 일출되면서 땅부터 먼저 가열되면서 이러한 형태로 먼저 지면에서부터 역전이 해소되는, 이랬을 때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훈중형의 지금 대기 안정도 모형입니다. 자, 그래프 모양인데 이 상태에서 밑에는 불안정이기 때문에 연기가 나오는 대로 나 밑으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고 막 할래. 막 대류하고 있어요. 위아래로. 근데 위에는 윗공기가 지금 차갑죠. 원래 뜨거워야 계속 올라가는데 차가우니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또 밑에서 또 이러고, 그렇다 보니까 하층에서만 불안정으로 잘 확산이 되는 이런 형태가 갖다 훈중형이라고 하고, 그래서 상층은 안정이고 하층은 불안정일 때 나타나는 연기 모형을 갖다가 우리가 훈중형이라고 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그럼 훈중형은 시간이 언제 나타나냐면 아침에 역전됐는데 역전이 해소되면서죠. 그러니까 일출, 그러니까 해가 뜨고 나서
일출 후에 요거를 볼 수 있고, 다만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역전이 아예 해소가 되면서 다시 추형으로 가버리겠죠. 그러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불안정으로 가겠죠. 완전 환상형으로 가겠죠. 이해되고 계시는 거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자, 일출 후에 훈중형 볼 수 있고, 특징이 뭐냐면 대기 오염도가 어떨까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대기 오염도가 낮죠. 왜냐면 연기는 밑으로만 뿜어지지만 전체적인 오염은 밑에는 하층은 불안정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휘사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골두 위까지. 확산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 오염도는 다소 낮지만 누가 심하냐면 그렇죠. 연원에 의한 오염. 연원에 의한 오염은 연기에 의한 오염은 심한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훈중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얘랑 반대가 되는 형태. 바로 지붕형인데요. 그래프 먼저 그려볼게요. 자, 지붕형 고도 Z, 온도 T 했을 때 자, 기준 건조 단열감을 그려놓고 실측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상층이 불안정이고 하층이 안정입니다. 거꾸로. 저 하층이 안정이고 상층이 불안정의 형태. 이런 형태예요. 좀 더 둥글게 그러면 이런 형태. 그럼 하루 중에 이런 형태가 어떨 때 나타날까? 생각 한번 해볼까? 자, 아까 중립까지 왔다가 저 환상형으로 돼서 매우 불안정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해가 지면서 땅이 냉각되는데 윗공기보다는 땅이 먼저 냉각되죠. 공기보다는. 그래서 땅이 먼저 냉각되면서 하층부터 먼저 안정이 되는, 이랬을 때 나타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지붕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굴뚝을 그대로 이어보면은 이번에는 자, 어때요? 하층이 안정이니까 밑으로 내려가려고 봤더니 밑에가 더 뜨거워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연기가 밑으로 못 내려가고 올라가고, 위에서는 불안정이니까 집들 마음대로 막 뛰어노는 이런 형태가 바로 지붕형이 되죠. 마치 연기가 지붕처럼 덮었다 그래갖고 지붕형, 로프팅형이라고 합니다. 자, 얘 특징 적어보면 훈중형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출후가 아니라 해가 지고 나서부터니까 일몰 후에 바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기 오염도는 하층이 어땠죠? 안정이기 때문에 오염도가 높아요. 반면에 연기는 지붕처럼 위에 있고 밑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연원에 의한 오염은 낮은, 이런 특징 갖고 있는 게 바로 지붕형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구분되셨네요. 그리고 이 어려운 두 가지만 되면은 이거 다 되셨다고 봐도 무방하고. 자, 마지막 형태 구속형 가겠습니다. 구속형은 연기가 역전층 사이에 갇히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구속형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래서 구속형은 공중역전과 지표역전이 합쳐지는데, 자, 그래프로 간단히 그려보면은 건조 단열 감율이 있고요. 상층에는 공중역전, 그 다음에 하층에는 복사역전, 이렇게 있으면서 연기가 이 사이에 갇혀버리는. 자, 여기 굴뚝이 있다고 하면은 연기가 위로도 못 가고 아래도 못 가요. 그래서 이렇게 갇혀버리는, 마치 구속되어 있죠, 연기가. 그래서 트래핑형, 덫에 걸렸다 해갖고 트래핑형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구속형이고요. 특징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복사역전하고 침강역전이 합쳐졌다. 제가 여기다 지금 설명해 놓은 내용이고, 복사역전뿐만 아니라 뭐 이류역전하고 그 위에 뭐 다른 역전이 겹쳐졌다, 뭐 침강역전 겹쳐져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속형의 특징. 그리고 역전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대기 오염도가 아주 심한 상태가 바로 저 구속형. 그렇지만은 저 현상은 잘 볼 수가 없겠죠. 역전을 두 개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드물게 발생하는 특징이 있고, 시간대로 봤을 때는 공중역전은 장기간에 걸쳐서 나오는데 지표역전은 단기간에 걸쳐서 나오고, 특히나 이제 복사역전이라고 했을 때 땅이 차가울 때 나오기 때문에 주로 언제 생기냐면 밤부터 아침까지 땅이 냉각됐을 때, 그러니까 복사역전 나타나는 시간하고 똑같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요 시간대에 볼 수 있는 게 바로 구속형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6가지 연기 확산 모형 정리를 했고요. 실제로 연기 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필기 때도 설명드렸지만은 시간별 굴뚝 연기 모형의 변화가 실제로 되는지가 제가 너무나 궁금해갖고 실제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어디 가냐면 이제 목동에 그 열병합 발전소, 제가 그 뭐 연기 오염된다고 보고하려고 간 게 아니고 이게 진짜 되는지 궁금해갖고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좀 운영하는데 나온튜브라고 쳐보시면은 유튜브에 나와요. 재생 목록 쭉 있습니다. 거기 뭐 앞에 이렇게 3개만 보이는데 더보기 하시면 쭉 나오고, 거기에 연기에 뭐 굴뚝
변화 있습니다. 시간별 굴뚝의 연기 모형의 변화가 나와요. 그러면은 제가 그 새벽부터 기다리면서 진짜 새벽이니까 이제 부채형 복사역전 되면서 나올 것인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땅이 먼저 가열되면서 훈주경 나오고, 그 다음에 더 가열되면서 해소되면서 추형 나오고, 그 다음에 더 가열되면서 환상형까지 나올 것인지를, 실제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러 갔습니다. 실제로 나올까요? 곧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 알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 재밌으면서 아마 여러분들 이해 잘 되실 거예요. 이해 잘 됐다 생각 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해 안 됐다 생각하면은 싫어요 누르지 말아주세요. 그냥 봐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하는 마음으로 그냥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자, 바람과 대기 오염의 관계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알아야 이 바람이 어떻게 이제 대기오염을 확산시키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 바람의 종류 우리가 여러 가지 배우고, 바람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이 필기 시간에 다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기압 경도력부터 시작해서 고기압은 항상 저기압으로 이동한다라는, 그리고 원리, 또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생기는 힘 뭐였죠? 바로 전향력. 그래서 전향력은 북반구에서 시계 방향으로 꺾이려고 하는 힘, 바로 이 힘에 의해서 바람도 우측 방향으로 북반구에서는 꺾인다라는 거. 그러면서 시계 방향으로 꺾이고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바뀌고 또 원심력도 작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 또 마찰력, 그 힘들에 의해서 바람의 방향이 결정되고 바람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데, 그 바람의 종류를 세 가지로 크게 나누면 지상풍과 직윤풍 그리고 경도풍이 나왔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다시 정리하는 마음으로 제가 등압선을 통해서 바람의 방향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등압선 그려볼게요. 자, 이쪽이 1000m바, 이쪽이 뭐 900m바라고 하겠습니다. 이쪽이 저기압이죠? 이쪽이 고기압. 거꾸로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쪽이 1000, 이쪽이 900. 뭐 사실 거꾸로 써도 되는데 늘 하던 방식대로 해야 좀 익숙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이 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항상 바람은 고에서 저입니까? 저에서 고입니까? 고에서 저로 기압 경도력이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가요. 자, 요 힘은 바로 기압 경도력입니다. 압력 차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이에요.